항상 3월 모의고사 설명회 시작하는데 또 이제 이런 걸 요걸 꺼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요. 이거는 이제 시험 보고 해볼 수가 있는데 이건 아마 자녀분들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1페이지에 철저히 수원초에서 분별력을 추구한 시험이라고 하는데 미적분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미적분 같은 경우는 본격적인 미적분 내용들이 하나도 안 나왔고 좀 약간 만만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페이지 보시면요, 맨 위에 제가 수능 수학 만점 보장이라고 써놨는데 이거 과장 광고입니다. 이거 만점 목표라고 좀 붙여주세요. 왜냐면 나온 거 보면은 시험 나온 거 보면은 당연히 만점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물론 만점도 많이 나왔어요. 뭐 한두 개 틀린 애들도 많고 한데 근데 생각보다 너무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킬러가 없어지고 준킬러 위주로 나왔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대비가 있어야 되는데 특히 뭐 겨울방학 동안에 되게 어려운 미적분 수업 같은 거 듣고서 좀 이제 뭐 약간 좀 안심을 하고 계셨는데 왜 진짜 뭐 이따구로 나왔느냐 뭐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녀분들께서. 그래서 뭐 좀 상상할 수 없는 점수가 나온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뭐 오픈형 개별 수업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이렇게 그냥 시간표를 깔아놨고요. 그냥 아무 때나 편할 때 오셔서 그냥 2시간 문제 풀고 가면 됩니다. 그걸 요즘에 시험 트렌드 자체가 준킬러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도 거기 맞춰서 좀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문제 수준을 좀 낮추다 보니까요. 애들 사이에서 좀 거의 좀 잘하는 애들이랑 조금 부족한 친구들이 극단적으로 거의 문제풀이 시간이 3배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판서 수업을 하면은 이거 다 아는 내용인데 너무 쉬워서 지루하다는 얘기랑요. 그 다음에 이제 도대체 너무 빨라갖고 도저히 못 알아먹겠다는 얘기가 같은 수업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냥 이제 개별적으로 봐주는 그런 수업으로 지금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요. 뭐 그냥 현재 수강생들 보면 그냥 문제풀이는 가장 지금 잘할 수 있는 수업 같아요. 특히 이번에 좀 점수가 안 나왔다든지 하는 경우는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잖아요. 할 건 너무 많고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뭔가 이제 남들 다 듣는 수업을 집어넣는데 남들 다 듣는 수업을 집어넣어서 남들 다 하는 것처럼 했는데 남들 다 만점 받는데 우리 애는 70점대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뭔가 좀 그런 어디가 문제인지 좀 궁금하시면 한번 수강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고2 때는 당연히 만점이 나와서 고3 때도 그럴 줄 알았는데 3월 모의고사에서 뭐 뒤통수 맞았다 뭐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데 이제 고2도 좀 어렵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고2 어머니들도 계실 텐데요. 고2 때부터 좀 이렇게 쓴맛을 미리 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렵게 느껴졌을 겁니다. 여기 제가 조금만 더 추가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뭐 중상위권, 하위권 수업 목표가 다르다고 제가 써놨는데 특히 좀 상위권, 최상위권이 아닌 약간 상위권에서 중상위권까지 내려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한두 개씩 틀리다 보면요. 막 긋게 돼 있어요. 어떤 경우는 부모님들께서 채점해 주신 경우도 있을 텐데요. 하다 보면은요. 처음에 한두 개 긋다가 20몇 번으로 들어가면 막 긋게 돼갖고 뭐 뒤에 네 문제는 뭐 다 긋는다든지 뭐 그런 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점수대 분포가요. 이 9600에서 바로 7, 80점으로 떨어집니다. 한 서너 개 틀리면 그냥 바로 80점대 초반 떨어지고 뭐 계산 실수 몇 개 더하면 굉장히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밑에서 받쳐주는 수업이 대치동에 좀 없는 것 같아요. 의외로 해서 요즘도 가장 문제가 뭐냐면요. 그냥 가장 대치동에서 많이들 하는 게 이제 재수생들이 하는 교재로 현역 고3애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재수생들 교재들이 보통 보면은 진짜 할 거 없어서 뭐 일단 할 수 있는 거 뭐 기출 다 풀고 그다음에 시중에 나오는 모의고사 같은 거 좀 다 돌리고 그걸 1년 한 친구들이 이제 할 게 없어서 재수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친구들은 또 쉬운 거 주면 안 되거든요. 너무 좀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수생들이 쓰는 그런 교재나 커리들을
예, 쓰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현역 고3들이 많이 빵꾸가 나는 것 같아요. 일부는 소화 가능합니다. 현역 고3 애들 아주 극소수 친구들은 수업해보면 거의 재수생 수준인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원 올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 해도 되고요. 근데 대부분 같은 경우는 좀 너무 지나치게 꼬아놓은 재수생 교재들 갖고서 현역 고3 친구들이 뭐 많이들 한다고 하니까 하고 있는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번에 점수가 안 나왔다면요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고3 3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수학 만점이 나와도 본전인 시험이기 때문에요. 딱 96 이상 나오면은요 크게 문제가 없는 거고요. 그 정도 96 이상이 나오지 않으면 좀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는데 점수가 좀 털리기 시작하면요 팍팍팍팍 털려서 뭐 사정없이 이렇게 내려질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밑에 뭐 이런 거 그 수업 그냥 수업 뭐 소개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역 고3이 수능 만점 목표로 하는 수업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요. 잘해도 수능 만점이 현역 고3 애들이 잘 안 나와요. 생각보다 좀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현재 수능 체제가 예를 들어서 좀 수학이 나는 조금 수학을 못하는데 못한다기보다는 수학이 조금 약한데 저 친구는 수학을 되게 잘해. 근데 내가 엄청나게 돌려서 수학을 같이 만점을 받고 내가 국어를 하나 둘 더 맞는다든지 과탐을 잘 보면은 저 친구보다 수학이 어렵지 않으니까 저 친구보다 내가 입시 결과가 잘 나오는 까놓고 말씀드리면 내가 의대를 갈 수 있는 뭐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조금 약한 친구들도 빡빡빡 돌릴 만한 96까지 나온 것 같더라고요. 체감상이요. 정말 빡빡 돌리는 수학이 약한 애들도 96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요. 밑에서 받쳐주는 수업들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게 잘 보면요. 하방이 뚫려 있어요. 상방은 만점이죠. 많아요. 대치도에. 근데 문제는 그게 망하면 말을 잘 안 하잖아요. 묻죠 그냥. 상모는 없었던 걸로 하고 어머님들하고 자녀분들하고 이제 자연스럽게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애는 그냥 집에 들어가갖고 갑자기 밖에서 안 들어온다던가 아니면 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고요. 부모님도 뒤로 몰래 채점하시다가 이제 접어둬요. 근데 문제는 5번은 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 접어두시는 건 좋은데 문제가 일어났으면 좀 빨리 그렇게 좀 뭔가 대안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게 어떻게 보면 뭔가 상당히 문제가 있으면은 그걸 잡아내기에는 괜찮았던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3페이지에 제가 써놨는데 수투에서 변별력을 추구했습니다. 14번, 22번이 킬러 문제였고 사실상 22번이 어려웠어요. 절대값이 2개 나와서 제가 무난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그 문과 애들한테는 지옥 같은 시험이었습니다. 똑같이 보자면 이과 기준으로는 무난한 시험인데 문과 기준으로는 문과 어머니들 계시면 정말 어렵다는 얘기 나왔을 거예요. 점수도 아마 잘 나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말씀드렸죠. 보통 그냥 산모는 당연히 다 맞을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뭐 70점대, 80점대 나온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미치죠, 얘가. 근데 당장 내신이 있으니까 어떻게는 좀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 그때부터 좀 고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학원도 잘 다니고 독습도 잘 되는 것 같고 수학도 그냥 잘 하는 것 같고 했는데 딱 점수 봤더니 예를 들어서 뭐 80점대 중반 아니 80점대 초반에서 뭐 70점대 중후반까지 나와요 실제로. 그러면은 좀 미치는데요. 뭔가를 해야죠. 그래서 근데 요게 문제가요. 수원2에서 좀 틀리기 시작하면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더블 이펙트가 이제 앞에서 수원2에서 예를 들어서 뭐 15번에서 문제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20, 21, 22번에서 문제가 일어나서 거기서 막히거나 좀 헷갈리거나 좀 거기서 좀 머뭇거리게 돼갖고 문제가 일어나서 시간 소비하거나 멘탈이 털리게 되면요. 뒤에 미적분 거의 뭐 28, 29, 30번 같은 거 그냥 문제 보자마자 좀 포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수원2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앞에서 털리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수원2 공부는 정말 끝까지 수능 전날까지 죽어라 해야 돼요. 왜냐면 앞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참고로 정말 맨날 그냥 풀던 문제들 아무렇지도 않게 풀던 문제들요. 수능 시험장 들어가면 헉합니다.
가장 처음에 느낄 수 있는 게 3모고 이제 6모, 9모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실적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수능 만점 받은 친구들 물어볼 항상 한 얘기가 있어요. 너 30번 어떻게 풀었냐? 꽤 어렵던데. 저도 보잖아요. 야 이거 나도 시험장에서 보면 22번, 30번 이런 거는 뭐 언제는 22번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작년 수능 같은 경우는 30번이 어려웠고 재작년 수능은 22번이 어려웠습니다. 그럼 물어봐요. 22번 어땠냐? 어떻게 풀었냐? 물어보면 자기도 모르겠대요. 이상하게 풀었대요. 잘못 푼 것 같으면 답은 맞았대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 제대로 풀었어요.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뭐 수업할 때 막 애들 찍기 뭐 다 가르쳐줘요. 뭐 찍는 방법 모르고 뭐 내용 모르고 푸는 법도 가르쳐줍니다. 정답맞춤 있어요. 수능 이게 통하거든요. 어떤 애들은 극단적인 경우 샤프심 잘라갖고요. 그거 뭐 해봤더니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웃느라고 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런 유형 시험에서는요. 초반에 굉장히 좀 문제가 일어나면 답이 없다고요. 그 무난한 시험, 그리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요걸로 해갖고 뭔가 문제가 일어나거나 문제가 일어나거나 점수가 낮다면은 좀 그거를 반드시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요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혹시 뭐? 없으신가요? 혹시? 그러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